제가 더 이상 이번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 관해서 제품이 출시하기 전까지 얘기를 안 하려다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2021 아이패드 프로에는 M1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기 전부터 M1과 동급의 성능이 들어간 칩셋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루머가 계속 들려오긴 했었지만 진짜 이 칩셋이 M1으로 불리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고 실제로 애플이 M1이라는 네이밍으로 박아버렸죠. 그래서 오늘의 궁금점은 과연 이 M1 아이패드 프로 좋은 제품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품을 고르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히 12.9인치를 좀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해야 될지 계속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전 세대가 나왔을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려하게끔 만든 문제점을 한 가지 뽑자면 어쩌면 이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 때문에 문제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일단 이전에 나왔던 아이패드 프로들이 지금 2021년에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가 리디자인된 건 2018년도 마찬가지로 현재 리디자인이 된 아이패드 프로 중에 2018년도 제품이 굉장히 저렴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오래됐으니까요. 제가 알기론 이번 10월이 지나면 2018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한 지 약 3년 정도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자면 3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난 제품 같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 그러니까 디자인에 연관된 학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95%의 제 친구들이 아이패드 프로나 이번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60% 정도가 2018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M1 아이패드 프로로 넘어갈 거냐고 물어보면 딱히 넘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직도 잘 돌아간다는 그런 의견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마지막에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어떤 친구는 가격 때문에 그냥 저렴하게 2018년도 모델을 간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18 모델뿐만이 아니라 2020년 모델도 그냥 전작들이 아직도 충분히 뭐 안 돌아가는 앱들도 없고 똑같은 애플 펜슬 2로 필기를 하고 그림 그리고 영상 시청을 하기에 뭐 문제도 전혀 없고 디자인도 비슷비슷하고 사실 비교 대상은 저는 봤을 때 갤럭시 탭 S7 시리즈보단 전작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정리해드리자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서 제일 크게 업데이트된 요소가 바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더 개선된 카메라, 12.9인치의 미니 LED 디스플레이, 5G, 그리고 M1 칩셋인데요. 이 요소들 중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물론 있고 사실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와 2018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를 해보자면 당연히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에 라이더 스캐너가 탑재돼서 더 개선된 카메라가 탑재됐고 물론 2020 모델과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큰 업데이트는 이제 전면에는 122도 화각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돼서 얼굴을 인식을 해서 뭐 이렇게 해도 따라가는 뭐 그런 기능까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카메라는 메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태블릿보단 이제 아이폰 라인업이나 뭐 DSLR 라인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G인데요. 5G는 뭐 크게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솔직히 5G가 뭐 LTE처럼 완전히 속도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5G 상용화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된 것도 아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점이라고 불리기도 그렇고 단점이라고 불리기도 힘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LTE는 뭐 이전 모델에서도 셀룰러로 구매를 하게 될 경우 다 지원을 하니까요. 다음은 XDR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미니 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는 솔직히 11인치에서도 지원을 해줬으면 개인적으로 의견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겠다만 이번에 모두 아시다시피 12.9인치 모델에만 탑재가 되었죠. 미니 LED도
LCD 디스플레이의 타입 중 하나인데 미니 LED 패널의 장점이 LCD 고유 단점 중 하나인 빛샘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더욱 정밀하게 완벽한 검은색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 밝기도 좀 더 개선이 되었고요. 미니 LED를 진짜 중심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특히 이제 그림을 그릴 때라던가 영상을 편집하거나 시청을 할 때 그럴 때 기존에 비해 큰 개선점이 있으니까 넘어가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미니 LED는 이제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서 중심이 되고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런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11인치 모델 같은 경우 이전 2020 모델에 탑재됐던 동일한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를 보고 이번 11인치를 가려고 계획 중에 있으시다면 저는 이거는 꼭 말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뭐 120Hz 주사율을 지원을 하고 같은 디스플레이 사이즈고 하니까요. 다시 미니 LED에 관해서 이어가자면 이 미니 LED 패널 때문에 이번 12.9인치 모델 같은 경우 가격이 상승을 했죠. 12.9인치 2020 모델 같은 경우 129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했었고 이번 2021 모델은 137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물론 2020 모델 같은 경우 지금은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출고가를 보았을 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XDR 디스플레이라는 개념은 애플이 사실 이전에는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같은 그런 모니터와 같은 그런 600만원, 700만원이 넘는 디스플레이에만 탑재되던 그 미니 LED 패널이 이번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에 탑재된다는 거니 당연히 12.9인치 모델에서 전작과 비교했을 때 8에서 10만원 정도 인상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고, 어떻게 이렇게 디스플레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프로 라인업에도, 그러니까 맥북 프로와 같은 그런 모델에도 미니 LED를 탑재해줬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니 LED 이코시스템을 애플이 프로 라인업에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요소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M1 칩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이 이번에 M1 칩셋을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를 한다는 게 저는 신박한 요소, 놀라운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M1의 성능은 이미 작년에 봤기 때문에 성능에 놀랐다기보다 애플이 그냥 M1이라고 불리는 칩셋을 태블릿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 놀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출시되기 전에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 M1과 동급의 성능인 칩셋이 탑재될 것이다 라고 루머가 계속 돌기도 했기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적으로 보면 A14X 칩셋을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맥북 라인업에 작년에 탑재했던 노트북 칩셋이 아이패드 프로에도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이 봤을 때 와,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태블릿에 AMD Ryzen 5 4600H가 들어갑니다 하면 당연히 놀랄만한 상황이죠. 근데 또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M1 칩셋은 애초에 노트북에 탑재되는 칩셋이라기보다 굉장히 강력한 태블릿 칩셋이 노트북에 처음으로 탑재되었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아이맥에 탑재되었다라고 보기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왜냐? 이번 M1 칩셋은 태블릿에 탑재됐던 2018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됐던 A12X 칩셋과 똑같은 코어 구조의 똑같은 TDP로 이루어져 있지만 M1은 뭐 그냥 더 강력한 개선된 칩셋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성능 시점에선 M1 칩셋이 아무리 탑재가 되어도 솔직히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을 하실 때 기존 아이패드 프로보다 더 강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겠지만, 맥OS 앱도,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컷 프로, 로직 프로와 같이 그런 앱들도 호환을 해줬으면 사실 말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무조건 사야 됐다 했을 것 같아요. 다만 그저께 테크투데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마케팅 부사장 그렉 조지왁이 공식적으로 매체 인디펜던스를 통해 며칠 전에 맥과 아이패드는 통합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맥OS 앱을 아이패드 OS에서 호환시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M1 같은 경우 맥북 그리고 맥OS에서는 효율성이나 반응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인텔 CPU에 비해 많이 비교가 되지만 솔직히 아이패드 OS는 이미 빠르고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크게 체감적으로 빠르다라고 느끼진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모델에 탑재되던 A12X도 이미 빠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EU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다만 M1이 탑재되면서 차후 업데이트의 그런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될지도 궁금하게 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 라인업을 예로 들면 맥 라인업은 맥OS가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솔직히 7, 8년 더하면 9년까지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맥 라인업에서 지원하던 이런 사후 지원을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에서 똑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기존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 더욱더 오래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M1이 탑재돼서 기존보다 강력해진 건 사실이에요. 다만 맥OS 앱 호환성에 대한 현재로서 불확실성 그런 것도 있고 마땅히 그렇게 현재 아이패드 OS에서 강력하게 성능적으로 필요한 앱들도 별로 없고 2018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됐던 A12X 아니면 2020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됐던 A12Z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선 못 쓸 정도로 성능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에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M1만 본다면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으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며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입니다. 일단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시게 된다면 제품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직 키보드, 애플 펜슬과 같은 부가적인 액세서리도 구매를 해야 되겠죠.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 트랙패드, 키보드 등 아이패드에서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공을 해줬죠. 이번 2021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은 이런 부가적인 액세서리를 모두 제외시키고 제품만 137만 9천원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는 기본적으로 OS, 키보드, 트랙패드가 탑재된 M1 맥북 에어의 기본 가격인 129만원보다 약 9만원 정도 더 비싼 수준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128기가 모델에 이제 애플 펜슬을 제외시키고 매직 키보드만 더한다면 대략 160만원이 훌쩍 넘는데 이렇게 되면 맥북 에어와 가격을 비교할 게 아니라 맥북 프로와 가격 비교를 하게끔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28기가 모델 기준이고 맥북 프로 같은 경우 그보다 더블인 256기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OS 그리고 맥북과 맥OS는 전혀 다른 개념이긴 하겠지만 이 둘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영상 마무리할 때 정리해서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구매를 해야 할까 말까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진짜 애매모호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2.9인치보단 가격도 그렇고 아이패드의 M1의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디자인도 이전 세대와 비슷비슷하고 해서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로 갈 것 같습니다. M1 아이패드 프로를 꼭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전 이전 세대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A12X나 A12Z도 충분한 성능 이미 보여주고 있고 디자인도 2018년도 모델, 2020년도 모델 다 비슷비슷하고 가격도 물론 기존보다 많이 떨어지고 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할 땐 하루가 안 넘기고 대충 12시간 안으로 작업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좀 오해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에 대충 한 이틀 정도에 거쳐서 영상 촬영을 했기에 일요일에 영상을 못 올렸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테크투데이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중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